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전 요즘 계속 다니고 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정리를 하고 할 게 많아요. 그만큼 시장에 볼 게 많고요. 저도 이런 움직임은 처음 보거든요.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릴 게 많아지는 요즘인데 제가 한 달 안 됐습니다. 한 달 안 되기 전에 영상에서 이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 정확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 그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기사와 더불어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4기는 지금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에서 모든 내용 확인이 가능하세요. 5% 이상 하락거래 서울 아파트 비중 급증. 내용은 뭐냐면요. 일단 올해 1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떨어진 금액에 거래된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고 1월, 저번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는 대폭 하락 거래된 비중이 작년 1월 26.8%였으나 올해 1월 40.6%로 늘었고 인천도 26.5%에서 40.2%로 증가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랑 인천에서 굉장히 이제 낙폭이 큰 많이 떨어진 실거래가가 떴다는 겁니다. 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참 애매한 게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은 당연히 지금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다.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아파트가 더 하락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기사는 여태까지 미친 듯이 나왔었고 이 기사는 그냥 1월 달에 보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낙폭이 큰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기사를 보면 누가 봐도 아파트가 폭락하고 있다는 기사로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다녀온 곳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탄인데요. 동탄 우포안이 유명하잖아요. 특히 여기 유명한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다른 모양새, 다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살짝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나죠. 요 단지는 제가 많이 가봐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단지가 눈에 많이 띕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올 거란 말씀을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요 예를 썼었죠. 시중에 특히 서울 아파트가 이런 식의 어떤 매물대가 많이 있었어요. 원래는 거래대가 더 높은데 여러분 편의상 좀 낮췄습니다. 5억짜리 매물이 이렇게 있고요. 잘 안 팔리죠. 거의 팔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급해져서 약간씩 호가를 내린 매물들이 같이 존재를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2년도 시장이 가장 특이했던 이유는 아무리 호가를 낮춰도 안 팔립니다. 제가 굉장히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예 안 팔려요. 정말 팔려면은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던져야 됩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해야 팔릴까 말까요.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 5% 이상 하락거래 서울 아파트 비중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건 지금 아파트가 추가로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친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맞아요. 일단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미친 것처럼 보이는 해설을 할 수밖에 없느냐? 22년도 시장은 요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22년도 부동산 시장은 정상이 아니었지, 미친 시장이었지, 문제가 많은 시장이었지라는 평가를 후대에 분명히 받을 거예요. 왜냐? 이거는 뭐 여러분이 가격을 보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국내 경기나 대외 경기를 참고해서 봤을 때조차도 시장 자체를 완전히 묵사발시킨 거예요. 정부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은 거래가 있기에 시장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거래 자체가 완전히 말종이 됐었어요. 멸종이 됐었다고요. 그 누구도 사지도 팔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해피하지 않았어요. 은행만 해피했죠. 이런 시장이,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일 리가 없죠. 이게 지금 시장이 그나마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느 기사를 찾아봐도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시장이 다시 생기를 띠고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시장이 어느 정도로 안 좋아하냐면요. 사실 이 정도면 싼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간 맞아요, 여러분. 주간입니다. 제 주간. 이 정도면 싼 건데 이게 안 팔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22년도 1년 내내 거래가 없는 아파트 단지가 전체 비중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21년도나 22년도 초에 거래가 멈춰있는 단지가 수두로 빽빽해요. 찾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023년 1월에 얘네가 팔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연히 가격은 내려갔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가격은 이미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거래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통지가 되고 실거래가 떠야 기사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래가 매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가격을 이미 이거는 여러분 거의 찾아보시면은 7억까지 찍었던 아파트예요. 거의 다. 7억까지 찍었던 아파트가 5억까지 내려왔다가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내놔도 안 팔리다가 이제 팔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 이렇게 팔렸으면 망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안 좋죠, 여러분.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안 좋다가 더 안 좋아지면은 아, 그게 그렇게까지는 안 좋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안 팔렸다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 가장 지옥 같은 거는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힘들지만 안 팔리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예 안 팔렸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악의 상황 또는 지하에서 지상층, 지하에 있다가 1층으로 올라온 그런 느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거래가 가능한 시장으로 변했다. 그렇기에 예전에 호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지만 호가를 기준으로 낮춰져 있던 매물이 안 팔리다가 이번에 팔리기 시작을 했다. 거래량이 상당히 살아났습니다. 600건 밑으로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평균 통계량이 제가 쓰는 게 6,000건인데 600건 밑으로 떨어졌다가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 이제 1,500건에서 2,000건 사이 나와줄 것 같으니까 엄연히 따지면 거의 저점 대비 3배가 늘어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지만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나온 겁니다. 제가 맞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언론이 여러분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거 조회수 나오거든요. 딱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렇지. 여전히 폭락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건데 현장에 나가보세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말씀드렸다가 제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다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요게 지금 거래가가 뜨기 전에 21억 5천에서 원래는 이거 매도인이 희망하시던 가격이 21억 7천인가 그래요. 21억 7천인가 8천을 부르시다가 이제 거래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깜깜이에요. 원래 오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2월 17일 며칠 전에 거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꽤 오래 전에 거래가 됐고요. 이미 시작이 됐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동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120동 이 로얄동 거래됐고 21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을 거고 조만간 신고가 나올 거다. 야, 그러면 계약일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허위 신고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어서 좀 프로세스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거래가 안 되다가 최근에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의 공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첫 단추를 잘 껴야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잘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여러분이 문의를 하셔도 장시간 쉰 적이 있지만 저는 강의를 할 때 이유가 있어서 하거든요. 제가 뭔가 할 게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강의를 하는 이유는 할 게 있기 때문이고 지금 시장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고 아시겠지만 13기 때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 부분 현실화가 됐습니다. 물론 타이밍은 제가 못 맞춰요. 타이밍은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빨라요, 지금. 빠른데 이거는 정말 수요가 움직이는 여러분이 집을 얼마나 많이 어디에다 어떻게 살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맞추진 못하겠지만 아무튼 현상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영상을 만들었냐면 분명히 이거 보면 이 생각하실 거예요. 얼음공장 네가 또 틀렸다. 또 너는 그냥 올라가길 기도하는 애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22년도의 시장은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 이거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시장이 여러분이 물건을 팔고 싶은데 집을 팔고 싶은데 죽었다 깨나도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겪어봤거든요. 이거는 거의 빌라보다 더 안 팔려요. 아파트가. 거의 토지급이에요. 저도 토지가 제일 장기간 안 팔려봤거든요. 안 팔리다가 그 호가는 낮아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갱노노에 여러분 호갱노노의 뭐 실거래가 봤을 때 하락이 없는 단지도 있잖아요. 올라가서 딱 멈춰있는 단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지가 하락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네이버 가보거나 현장에 가보면은 낮은 호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월 달에 저번 달부터 팔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 제가 영상을 말씀드리는 오늘도 현장에 있다가 들어온 건데 오늘도 팔리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보세요.
온기가 모든 곳에 퍼질 수는 없어요. 왜냐? 6천 건 평균 거래량인데 이제 2천 건이 안 돼요. 예전에 3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한 건 방향성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반짝이 아니라 퍼진다는 느낌이 맞고 이런 거를 경험을 토대로 분석을 하고 예측하는 게 제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시고 더 폭락하는구나 아니라 아, 시장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좀 나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득을 위해서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